자, 주식의 주식TV 또 7월 첫째 주가 끝나고 오늘은 딱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토요일 지금 오후에 만났는데, 먼저 이제 장 한번 장 어떻게 움직였나 보면 지난주에는 그 뭐 델타 변이 이슈가 그지? 되게 확대되면서 뭐 그것 때문인지 뭔지 뭐 정확히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게 가장 영향이 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 그래서 지수는 오히려 이제 조정 중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뭐 조정을 하여간 받았어, 그지? 그렇지. 그리고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금요일은 아래꼬리 길게 다니면서 장중에 이제 막판에 끌어올리긴 했는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또 아래꼬리를 달았으나 하여튼 뭐 이게 일단 내가 그린 뭐 지지선에서는 지지선을 거의 다 지금 이탈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좀 이제 우리가 계속 뭐 한 달 전부터, 한 달 반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지수는 좀 위험하다, 그지? 그렇지. 그래서 좀 이게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볼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좀 이번 주 지난주 한 주에 그게 좀 이제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그냥 느껴지거든. 넌 어떻게 봤어? 지난주에는 약간 특징적인 게 음.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음.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잖아. 어, 오, 좋게 나왔는데 움직이질 않아. 실적이 나왔는데 음. 주가는 오히려 밀려버렸다고. 음. 어. 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거지. 어떻게 사실은. 해야 되나. 어차피 삼성전자는 시장 지수랑 연관이 크니까 이게 이제 진짜 고점이니까 내려오는 거냐, 아니면 싸졌으니까 잡아야 되는 거냐. 근데 뭐 사실은 뭐 잘 모르지. 나중에 결과를 봐야 뭐 방향이 나올 거니까. 근데 지금은 약간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내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얘기로는 바로 반등할 것 같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지수가. 그러니까 지수가 약간 지리하게 가거나 아니면 좀 더 밀리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하는 분위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아닙니다, 뭐 우리 반등할 겁니다, 이런 얘기 하기도 좀 섣부르고. 그렇지. 근데 또 계속 밀린다고 하기에도 뭐 딱히 뭐 그런 지금 거리도 없고. 이제 내가 뭐 몇 주가 아니고 거의 뭐 몇 달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수는 계속 고점이야. 지수는 계속 고점인데 지수를 위에 매달고 있어야 되는 거는 사실은 기업이 좋아서가 아니고 어떤 뭐 국가별 이슈, 그렇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주가를 빼도 되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애매해. 내 생각에는 뭐 이렇게 한 번씩 조정을 주면서 쭉 보합해서 그렇지. 어떤 밴드 내에서 뭐 그렇지. 폭락이 나오거나 위에 슈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은 계속 계속될 것 같기는 한 그렇지. 거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단발적으로 한 주간 좀 이게 아래로 툭 쳐 내려오는 그렇지. 게 그냥 발생한 것 뿐이고. 근데 그치? 그렇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괜찮지 않겠냐는 거고, 또 하나는 수급을 좀 보면 수급이 개인들이 많이 샀네, 금요일 날. 돈이 계속, 많아. 어. 물론 이제 우리가 아마 목요일 날이 저기 우리 옵션 만기였을 거라고. 뭐 그걸 감안한다 쳐도 금요일 날도 여전히 뭐 개인이 목금토 아니 대기 자금이 많은 거지 지금. 수목금 해가지고 4조를 넘게 샀으니까. 도대체 개인의 돈은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겠어.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야. 개인들은 떨어지면 나는 받는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이제 난 개인들이 어디서 돈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원래 투자를 하던 사람들, 내 주식으로 투자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현금화 해놓은 돈을 주식에 지금 그러니까 지수가 많이 밀려서 아니면 내가 원하는 종목이 많이 빠져서
그거를 이제 난 다시 들어가겠다. 음. 그런 타이밍은 아닌 거라고. 어. 네가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긴 한데 이게 그냥 기존에 있는 투자자들이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뭔가 이게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 거다 이게. 근데 이 뉴머니가 나올 때가 사실은 별로 없는데 이거 이 출처를 잘 모르겠다. 아 근데 하여튼 돈이 영끌에서 대출 받아서 지금 주식 쏠려고 대기하고 있는 건지. 돈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지. 어. 예, 시장에서 그 뭐 이렇게 대충 봤을 때는 거의 뭐 예전 뭐 동학 뭐 개미운동 한다고 할 때처럼 그때도 뭐 매일 개인이 뭐 조 단위로 샀었거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우리 장이 확 가버렸지. 뭐 3천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 3천을 이제 간다는 얘기를 농담처럼 했었는데 3천을 찍고 지금은 3,200을 뭐 빠져도 3,200인 거잖아. 그러니까 야, 이 개인이 참 이번에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 개인이 주도하는 처음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라고 막 난리가 났었었는데 그 힘이 여전하다. 그지? 나는 사실은 근데 안타깝지만은 뭐 개인이 결국에 시장을 주도할 거라 생각을 안 하거든. 결국엔 그렇지.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기관이 꼭 개인 편은 아니야. 맞아. 국민연금이 뭐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도 굉장히 뭐 어떻게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나도 개인이니까 개인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는데 뭐 하여튼 개인은 돈이 아직 많은 것 같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가장 고민이 이제 폭락장이 오는 거냐, 계속 지수가 빠지면서 이제 조정 장세로 들어가느냐, 이걸 고민하실 것 같지 않아? 나도 그렇고. 그렇지.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일 것 같긴 한데 너무 부정적으로 볼 또 그런 장도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그냥 뭐 이게 만약에 지수 추종 종목을 갖고 있으면 그지, 지수 따라 움직이니까 좀 불안불안하시겠지만 우리는 계속 뭐 2달 전부터 지수는 둥둥 떠 있는데 지수 관련주는 힘이 없고 이러니 그냥 중소형주 테마 이슈 이런 것들 잘 따라가면서 빠르게 매매면 어떻게 보면 수익도 좀 그지 볼 수 있는 장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장 우리가 장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크게 벗어난 장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지? 근데 이제 과거에 음. 폭락을 할 때, 그러니까 과거에 크게 폭락할 때는 진짜로 몰라 내 기억으로는 모두가 다 위만 보고 있었을 때였어. 그렇지. 근데 사실 지금도 거의 다 위만 보고 있긴 해. 내가 그게 좀 보기에는. 불안한 요소다. 불안하긴 불안한데 그렇다고 해도 또 뭐 우리 얘기 그 하락장에서 얘기 많이 하는 곧버스나 이런 거에 개미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거 보면 그렇게 또 먹여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엄청난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모르게 나는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내 개인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시장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지. 뭐 엄청난 급락이나 엄청난 급등은 생각 안 하고 나는 매매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나도 비슷한 시각으로 계속 하고 있어. 여전히 매매를 계속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번 주 뭐 목금에 주식을 다 던졌냐? 사실 그러지도 않았고. 그렇지. 그냥 뭐 좀 밀리나 보다, 많이 올랐으니까 밀리나 보다 정도로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종목 대응은 여전히 계속 활발히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뭐 코스피나 코스닥 다 마찬가지야, 그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수는 지난주에 그냥 좀 빠졌을 뿐 큰 전반적인 시황이 그러니까 분위기나 이런 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 난 그렇게 보고 있거든. 그러다가 뭐 진짜 폭락이 나거나 이럴 때는 장중에 잘 대응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섣부르게 예측할 영역은 아닌 것 같아. 지수는 여전히, 그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뭐냐 흔적 거고. 자, 우리 지난주 종목 두 종목 했던 거 한번 보면 처음이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이었잖아. 그래서 이게 그지 치료제 관련주 흡입형 그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였다가 좀
움직이는가 싶더니 아니 뭐 우리가 월요일 날 우리가 저번 주엔 토요일 날 못 해가지고 월요일 날에서 화요일부터를 봐야 되잖아. 계속 밀렸어. 화, 수, 목, 금 뭐 계속 밀려서 한 지금 뭐 9점 대비 해가지고 한 10% 정도 빠져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좀 트릭인 것 같다. 좀 눌리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뭐 장에 영향도 받았을 거고 코로나 관련주에서는 뭐 진단 키트 관련주들만 좀 계속 많이 좀 활발하게 움직였고 치료제 관련된 주식들도 대부분 다 밀렸던 것 같아. 지난주에는 이제 치료자 관련해서 뭐 백신 관련주들은 좀 선방했고 여전히. 그러니까 신풍제약 그치. 피라맥스지.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유의미한 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임상이 실패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치료제 중에 우리나라에 몇몇 치료제가 있는데 셀트리온, 그다음에 뭐 녹십자 그 혈장 치료제도 그만한다는 것 같았고 기사는 정확하진 않은데 그다음에 신풍도 지난주에 봐서는 이걸 코로나 치료제를 하려면 좀 쉽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치료제는 사실은 셀트리온 치료제도 물론 뭐 이게 효과가 좋고 한다고 하는데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 이걸 쓰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는 내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은 치료제 시장은 사실은 지금 부각되는 애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현대바이오도 하고 유나이트 제약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면은 치료제 쪽보다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료제에서 자꾸 이제 안 좋은 사인이 나오면 그럼 뭐 미리 진단을 해야지 뭐. 그래서 진단 쪽에 더 오히려 우리 바이오니아나 이런데 많이 가고 아니면 백신 쪽에 휴마시스 뭐 날라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근데 나는 누차 얘기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뭐 신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공부를 하지 않는다. 믿지도 잘 믿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믿기 전에 내용이 어렵고 그치 전문 조직이 부족한 탓에 그래서 그냥 난 철저하게 차트 대응을 해서 요 유나이트 제약도 뭐 내용 이런 거는 둘째고 그냥 차트가 이뻐 보인다. 이제 조만간 한번 반등 크게 나올 것 같은 차트여서 가져왔는데 나는 이제 삼각 수렴이 끝나고 한두 달 옆으로 기다가 이제 슈팅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시점이 이제 좀 다가온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점쟁이처럼 뭐 오늘 찍었더니 내일 바로 날아가고 이런 경우는 진짜 운이 좋은 경우인 케이스 같고 그냥 유나이티드 제약도 여전히 그냥 그런 연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뭐 몇 주 더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럼 아직 홀딩이야? 그럼 절대 매도할 자리는 아닌 거지. 물려 있어도 오히려 현금 나는 만약에 현금이 있다. 현금화 시킨 게 있으면 더 오히려 추가 매수하고 한번 결과를 지켜볼 것 같은. 그럼 물려 있는 사람은 물을 타는 거네. 현금 여력이 있으면 더 사도 된다. 비중이 너무 많이 싫지 않았다면 물타기 하는 것도 승부야. 제약주는 진짜 승부가 맞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다가 여기 이제 이 지지대 강하게 빼면 장중에 발빠르게 손절하고 또 뭐 손절했더니 또 종가에 꼬리 달고 뭐 지지선 지킬 수도 있잖아. 손절가를 얼마로 보냐고 이거를. 지금은 요 지지대를 저점을 있는 게 1차 지지점이긴 한데 그게 한 52,800원 정도 되겠네. 7,700원, 800원. 근데 이걸 깨고 와도 나는 매도 안 할 거야. 나는 안 해. 나는 개인적이면 더 버텨. 그래서 진짜 최종 매도는 뭐 이거 진짜 하단대 뭐 5만 원 보고 한 20% 손절 보고 버틸 것 같아. 현금 여력이 있으면 조금씩 더 물타고 여전히 이거 박스권이거든. 삼각수렴으로 놓고 보면 이탈된 걸 수도 있잖아. 그냥 이 정도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 그지?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계속 나는 버텨볼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한번 보자. 이거 절대 이 저점을 깨고 더 밑으로 하방으로 나올 그런 주가는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한번 그냥 연장되고 있는 거다. 뭐 변곡점이 나타나는 시간이 좀 한 주간 더 연장이 됐다. 뭐 장에 영향을 받은 걸 수도 있고 난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서 그래서 뭐 만약에 박스를 깨면 뭐 1차 목표가 저점이니까 똑같아. 지난번 매매 대응 전략은
뭐 82,000원이 그지? 1차 목표가 될 거고 2차는 전 고점이 될 거고 그지? 3차가 나오면은 큰 시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렇지. 근데 이제 내가 이게 장중에 이제 뭐 지난주에 봤을 때는 치료제 쪽에서 뭐 그러니까 아까도 셀트리온하고 녹십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렘데시비르가 뭐 엄청 좋은 치료제라고 얘기는 아무도 안 하잖아.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쓰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렇다고 그거보다 확실하게 좋지 않은 한 또 바꿔주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면은 치료제 이슈에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런 고민은 되더라고. 근데 만약에 치료제는 움직이면 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어찌됐든 그 섹터 내에 그렇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좋은 바람이 부는 거니까. 그 예를 들어 한 치료제가 확 나갈 때 다른 거에다 얘도 같이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대신에 다른 데가 올라가서 수익이 났을 때는 재빨 뭐 누가 대장이 될지 모르지. 진짜 효과가 있는 게 또 뭔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때는 여기서도 여기서 먹은 거를 빨리 털어서 뭐 얘가 대장이면 홀딩을 하면 되는 거고 그 대장으로 옮겨 타는 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치료제는. 왜냐면 뭐 아무리 치료제 이슈가 부각돼도 회사가 뭐 한꺼번에 다 치료제가 쓰지는 못할 거라고. 그래서 하여튼 유나이티드 약을 내가 매매를 한다면 시장에 있는 뉴스도 좀 잘 가장 중요해요. 봐야 될 것 같다. 가장 중요하고 또 그 업종 내 유사 종목으로 묶인 종목들의 움직임 이런 것도 잘 봐가면서 돼야 되는데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차트로 나는 보인다. 이렇게. 뭐 바닥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뭐 고점에 잡던 뭐 잡점 잡던 이제는 감히 얘기하지만 한 주도 팔아서는 안 되는 주식으로 보이는. 너무 단언하는 거 아니야? 거의 다 맞더라고. 나중에 가면 나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 아무튼 그래 한 주도 팔아서는 안 되는 주식. 끝. 그리고 그 다음이 파미셀이었지. 파미셀은 움직임이 이건 좀 컸네. 좋은 거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이날이잖아. 제자리 거의 제자리야. 조금 올랐어. 한 3-4% 올랐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금요일이 양봉이야. 음봉이야. 음봉이네. 그러면 사실은 3-4%가 안 되겠네. 잠깐만 시가 기준으로 보면 그치? 화요일 날 마이너스 19,000원이었으니까 본전이네. 화요일 날 저점에 잡아서 만약에 그래, 뭐 목요일 날 고점에 팔았다. 그러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런 거 들으면 안 되고 빨리 매매 투자 대회 가셔야 되는 거고. 대부분은 뭐 약간 똔똔 그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럼 여전히 삼각수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다만 여기 고점과 고점을 잇는 저항대에 부딪혀서 약간 밀리기도 하고 여기는 금요일날 장 영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계속 이게 방향 타진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게 무슨 점장이 진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점장이 빤스처럼 바로 찍어가지고 그 다음날 날아갈 거 기대하지 말고 계속 지켜보면서 시점을 좀 기다려야 되는. 그 방향이 열리면 큰 폭의 수익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좀 차분하게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방향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 여전히. 그래서 뭐 샀는데 바로 당장 올라가면 얼마나 땡큐겠어. 그렇지. 주식시장이 또 뭐 어떤 그렇게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역시 파미셀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고점을 저항을 맞고 어찌됐든 밀렸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는 약간 약세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다시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래도 여전히 그냥 홀딩해 보자. 파미셀이 그때 치료제 아니 백신 원료라고 원료. 했나? 그러니까 렘데시비르 원료랑 요즘엔 또 무슨 모더나? 그 뭐 원료 얘기도 원료 생산하는 게 가장 큰 그거지. 그래 잠깐만. 파미셀. 파미셀은 지금 막 사업 보고서를 좀 다시 봤는데 공장이 있네. 공장이 있고 그때도 다시 기억을 해보면은 이 뉴클레오시드, 그지? 그다음에 의약품 PEG 이쪽은 이제
생산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케미칼 쪽에서 생산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대량 생산 가능한 극소수의 기업 중 하나라는. 그러네. 굉장히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어. 그런데 공장이 한 200억 정도 들어간. 그래, 그래서 하여튼 뭐- 얘네 시장 점유율이 되게 뛰어나다고는 했었거든. 나 작년에 이거 매매했을 때 그게 되게 매력으로 다가왔었어. 잘은 모르지만. 그래. 음. 뭐. 그래서 파미셀은 그냥 여전히 홀딩할 자리다. 음. 그리고 막 이거를 고점이 있다고 해서 나는 좀 그런 아주 개인적인 스타일을 얘기하면 그냥 좀 물려 있을 때도 있고 내가 얘기했잖아. 윗방향이 40-50% 목표치가 나오고 그 이상이 나오는 건데 나는 1-20% 마이너스 나는 거를 어느 시점에 타점을 잘못 잡아가지고 물려 있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 손절을 치더라도 어찌됐든 목표가 있으면 뭐 반대로 손절의 그 내용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거 사고 팔고 뭐 다 이걸 또 그렇다고 다음 주 초에 뭐 약세라고 또 밀릴 걸 예상해가지고 또 팔았다가 또 다시 잡고 나는 그렇게는 잘 못하겠더라고. 한번 방향 여러 가지 정황 뭐 이게 분석을 해봤을 때 상방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을 땐 어느 적정한 가격 너무 높은 가격이 아닌 이상 이게 이 정도 적정한 가격에 들어갔으면 한번 시간 싸움을 해보는 게 답인 것 같아가지고 파미셀은 그냥 여전히 시간 싸움을 해서 방향을 확인해 봐야 될 때까지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아니 뭐 진원생명과학도 사실은 뭐 공장이 큰 사이즈는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 DNA 플라스미드인가? 그거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동종 기업이 막 굉장히 11조의 매각이 되고 큰 뭐 이런 뉴스도 났었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 쪽은 공장이 뭐 그 진원생명과학도 그렇게 크진 않았었고 사실 파미셀도 내가 볼 때는 공장이 조금 작아서 캐파는 아니 캐파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 들어간 게 어. 뭐 한 200억 그 정도라서 좀 작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진원생명과학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으니까 뭐 여기도 뭔가 뭐 생산 관련 뉴스가 나면 그지? 뭔가 그게 부각이 되면서 그렇지. 어떤 주가를 딱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그치? 어.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게 딱 그런 그 내용인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봐도. 그거는 사실 진원도 마찬가지고 음. 파미셀도 우리 옛날 했던 애니젠도 마찬가지고 또 이연제약도 이연제약도 마찬가지고. 이연제약도 마찬가지고 음. 사실 이제 이연제약은 조금 안전하게 얘기했던 거는 걔네는 워낙 크게 질러놔서 어디든 걸리면 걸릴 수 있고 뭔가 특정 뭐 이렇게 성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유전자 치료제 mRNA 뭐가 됐던 자기네는 다 할 수 다 할 수 있다. 있다. 약간 그렇게 접근했던 거고 진원생명과학은 DNA 플라스미드 그다음에 뭐 애니제는 펩타이드 그다음에 파미셀은 뭐 그 아까 뉴클레오시드인가 뭐 이렇게 해서 약간 특화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뉴스를 또 그렇지. 근데 작년에 확실했던 건 만약에 치료제 관련이 됐던 원료 의약품이 관련이 됐던 이게 뉴스 플로우를 타기 시작하잖아. 그럼 이게 나왔다가 저게 나왔다가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나와. 그러면서 이게 계속 순환매처럼 계속 그 치료제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슈팅이 걸렸던 경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도 이게 뭐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진짜 맞아, 반복되고 있는 게. 그러면 언젠가는 좀 시간 싸움을 하다 보면 파미셀의 차례도 온다. 그렇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냥 예측하는 거라고. 그래. 그래서 뭐 주가 위치도 괜찮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 했는데 뭐 높은 가격이 아니니까 버텨보자. 밀리더라도 버티고 뭐 올라가면 땡큐고 이런 전략으로 그냥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중이고 수급도 여전히 좋아. 수급도 괜찮다고 했었잖아. 근데 계속 기관이 뭐 외국인은 좀 금요일날 많이 팔긴 했으나 계속 외국 기관도 계속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근데 외국인이 판 거를 기관이 다 받은 건 좀 그치? 개인이 받았네. 개인이 받은 건 좀 그래 보이긴 하나 바이오 어떤 특정 종목들은 개인이 받을 때부터 슈팅이 걸리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꽤 많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수급은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무조건 좀 버티는 자리다. 그래서 지난주에 관심주 유나이티드 제약하고 파미셀은 한번 방향이 나올 때까지 버텨보자. 유사한 차트고 뭐 주가 위치도 비슷한 거니까 똑같은 전략으로 한번 방향이 나올 때까지 한번 홀딩해 나가는 전략.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뭐 리뷰는 여기까지 하자고. 그래. 끝.